날이면 날마다 다시 돌아왔다. 처음부터 다시 물려버리네요. 돌아왔다. 처음부터 물려버리네요. 다시 돌아온 분한보. 오늘은 조금 일찍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분한보가 아니라 트젠남으로 돌아왔죠. 다시 돌아온 트젠남. 오늘은 조금 일찍 돌아왔습니다. 이게 연말연시다 보니까 이제 많은 스케줄들이 있고 역시나 트젠남은 2순위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영원한 2순위. 사실상 조혜지 씨가 이 연말을 잘 즐기고 싶어가지고 분한보를 살짝 땡겼다. 이게 사실 그 정론이죠. 공공연한 사실이죠. 공공연한 사실. 하지만 오히려 청취자 여러분들께는 더욱더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뭐 어차피 분데스리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이제 또 겨울 이적 시장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1월 1일부로 그렇죠. 이제 겨울 이적 시장이 시작이 될 텐데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12월 3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고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트젠에서 지금 엄청난 일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 뭐. 그렇죠. 지금 사실은 트랜스포마트가 가장 바쁜 시기 중에 하나죠. 여름 네. 겨울 이적 시장. 사실 이때가 대목이죠, 거의 대목. 이 트랜스포마트에서는 이제 직원들이 많이 야근을 하는 시기로 알려져 있죠. 네, 트래픽을 잡아먹는 대목이죠, 대목. 네, 그래서 각설하고. 저도 오늘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겨울 이적 시장을 앞두고 그러면은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성공을 거뒀던 라이프찌히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 스포츠 디렉터인 지금 올 시즌에 새로 부임을 했죠. 루벤 슈레더. 루벤 슈레더죠. 악마의 재능이죠. 그래서 제가 이 썸네일에 이제 이 루벤 슈레더의 현역대의 모습을 이제 담아놨는데요. 저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지금 현 라이프찌 스포츠 디렉터인 루벤 슈레더와 빌트의 이 인터뷰를 트랜스포막에서 이제 간추린 것에 대한 평론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케와 마인츠를 조진 장본인이죠. 네. 그리고 악마의 열매를 먹었죠. 악마의 열매를 먹었죠. 재능이죠. 저는 이제 그 또 다른 단장입니다. 지금 이제 라이프치히는 잘 나가는 팀의 그 슈레더는 단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못 나가는 팀의 단장인 이 쾰른의 크리스티안 켈러가 또 독일어로 지하 아닙니까? 지하죠. 지금 쾰른이 공교롭게도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 에피소드 때 이제 바움가르트 감독이 이제 빌트 피셜로 나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나갔죠? 그 일이 벌어졌다. 네,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고 이게 사실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제 다비 젤케가 있었고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이 크리스티안 켈러 단장이 과연 지금 이제 후임자를 어떻게 물색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켈른 입장에서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이 그렇게 반갑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또 스포츠 재판에 넘겨져 있는 지금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적을 지금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집중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분한보 시절에도 이제 살짝 다뤄뒀었던 이야기였죠. 쾰른의 지금 스포츠 중재위원회에 지금 회부되어 있는 재판 사건이 있다. CAS죠. 네. 그렇죠. 뭐 제가 먼저 합니까? 맞아요. 제가 먼저 그냥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뭐 재판 들어가시죠. 얘기나 하고 이러면은 지루하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바로 이 악마의 열매, 그러니까 원피스죠, 사실상. 악마의 열매를 잡순 루벤 슈레더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조금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빌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진이죠, 빌트 그림과의 이제 인터뷰에서 루벤 슈레더 단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여름 이적 시장은 내 커리어 나의 인생에서 가장 미친 경험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역대급이었다. 사실상 이제 옛날에는 기사 제목, 그다음에 요새는 약간 썸네일감 이런 발언을 이제 쏟아냈죠, 슈레더가. 근데 그 슈레더가 저희 말씀드린 대로 이 올 4월에 부임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샬케를 그냥 뒤져버렸죠. 그러니까 샬케 정통의 강호의 샬케를 멱살 잡고 2부로 끌고 내려간 희대의 악마다. 독일의 카사노다. 악마의 재능이죠. 희대의 악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전에는 마인츠를 또 조져놓는데 또 한 몫을 단단히 했죠. 굉장하죠. 14년부터 제가 알기로 14년부터 마인츠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또 루벤 슈레더 감독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75년생이고 우리나라 나이로는 이제 49살. 내년이면은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는 이제 50살이죠. 그러니까 꽤 이제 연식이 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선수로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던 선수였어요. 그래서 그 썸네일 보면은 그 보첨 유니폼을 입고 있네요.
그렇죠. 이 보첨에서 대부분의 프로 생활을 했었고 보첨 2군과 1군을 이제 오고 갔었기도 했고 사실은 뭐 듀스부르크나 아니면은 뭐 리베크 이런 팀들에서 이제 활약을 해서 사실 일부 생활을 한 경험이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냥 2부와 이제 3부를 좀 전전하면서 현역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는 보쿰에서 아무래도 오래 뛰었기 때문에 보쿰에서 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뉘른베르크에서 또 비디오 분석관,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로 옮겨가지고 코디네이터, 뭐 이런 약간 잡부 일을 하면서 사실 되게 차근차근 올라와서 단장까지 간 인물이기는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폭넓은 경험을 쌓은 거죠. 네. 그렇죠. 자기의 그러니까 사실은 이 레주미 상으로는 되게 착실하게 올라온 감독인데 아니 단장인데 이 단장이 되면서 그러니까 스포츠 디렉터가 되면서 이 자신의 악마의 재능을 꽃피우기 시작했죠. 죽여놨죠. 여러 팀들이 이제 죽여놨는데 이제 레드불에 오면서 레드불 라입지게 오면서 사실 되게 지금 또 잘 나가고 있는 그래서 좀 약간 거물병에 걸린 지금 상황입니다. 슈레더 단장이. 그래서 부임한 지 몇 예상이 개월 넉넉하니까. 네. 그렇죠. 부임한 지 이제 몇 개월 안 지나서 4월에 이제 부임하고 몇 개월 안 지나서 레드불 어떻게 보면 라입지기 구단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적들이 막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저희 분한보가 이번 시즌이 처음 시작할 때 많이 언급을 했었던 이제 그런 이름들이죠. 그바르디올이나 쇼보슬라이 이런 선수들을 사실 영국으로 팔면서 이 두 선수만으로 1억 6천만 유로의 매출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바르디올이 90밀리언 유로에 갔고 쇼보슬라이가 70밀리언 유로에 리버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이제 보면은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지금 매출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사실 역대급 라입지게 이제 여름 이적 시장이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게 됐는데 슈레더 감독이 이제 요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여름 이적 시장과 지금 어떻게 보면 전반기가 끝난 요 시점을 이제 회고하면서 요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점수를 매기는 것을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우리 팀은 한 2점 정도는 줄 수 있지 않겠냐. 이게 약간 너스레를 이제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2점은 이제 독일식 산술이죠. 좋은 점수다. B 정도죠. B. 그렇죠. A, B, C, D, E로 나눴을 때 B 정도 되는 이제 뭐 2점을 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 팀 벌써 승점 33점을 획득을 했고 이미 챔스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전반기가 끝났는데. 그리고 이제 이 중하위권 팀들이랑 이미 격차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미 그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혹은 이제 챔피언스리그에 이제 직진출하기 위한 이제 요 관문에서 우리는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사실상 안전빵이다. 굉장히 안정적인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하지만 또 이제 히딩크를 오마주하죠. 만족스럽지만 정확하게 요 표현을 씁니다.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더 뒤지고 싶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그래서 아직 1점을 줄 시기는 아니다. 그리고 내 사전에 1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이러면서 지금 약간 그것까지 워딩이 정확하게 한 거예요? 아니면 워딩이, 좀 네, 워딩이 MSG 정확하지. 뿌린 겁니까? 워딩이 그러니까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나의 사전에 1점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거죠. 이제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했는데 지금 라입지기 팬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그 차비 시몬스의 거취에 대한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차비 시몬스는 PSG에서 임대를 왔죠. 그래서 24년 여름에는 친정팀으로 지금 복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25경기 나와가지고 15골을 넣어주고 어시스트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라입지기 그 팬들 사이에서는 거의 차비 시몬스가 현지에서는 거의 신으로 지금 추앙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완전 영입해라. 네, 그래서 현재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유럽 리그를 통틀어서 최고의 유망주 중에 이제 한 명인 이제 시몬스인데 그래서 이 슈레더 단장은 올려치기를 또 해주면서도 또 깔끔하게 그 자기의 어떤 책임 이 소재에 대해서는 선을 분명하게 걷는 모습을 이제 보여줬는데 독일인이죠. 네. 그쵸. 정확하게 악마의 재능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차비 시몬스는 우리 팀에 완벽하여 아는 퍼즐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라입지기에서는 차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 심지어 차비가 원한다면 그것이 라입지기 원하는 바이다. 라는 이제 밈까지 생길 정도로 그가 원하면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다. 약간 이런 그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약간 어떤 뉘앙스인지는 전달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비가 원하는 게 곧 라입지기 원하는 바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차비 시몬스를 중심으로 팀이 돌아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하지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그가 있을 동안 이 현실을 즐기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바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시한부 남자- 지금 인생을 즐기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팬들의 마음처럼 나도 그가 남기를 네. 원해. 하지만 우리는 할 모든 것을 다 했어. 근데 그가 남지 않더라도 내 탓은 하지 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여론에 이제 몰매를 맞아서 맞아 뒤지기가 싫은 거죠. 이제 슈레더 단장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악마의 거를 이제 재능이죠. 보여줘서 네. 악마의 재능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빨리 제 기사를 좀 마무리를 짓자면 그 다니올모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올모도 역시나 유망주죠. 그리고 어찌됐든 본 소속팀이 라입지기이기 때문에 올려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올모에 대해서는 부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일단 건강하게 복귀만 한다면 당연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다니올모가 유럽 내 동일 포지션 최강의 실력자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슈레더 단장은. 그래서 다른 네. 구단들이 관심을 갖는 거는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빌트가 이제 그림이죠. 그림에서 이제 기사에 덧붙인 이야기는 올모가 계약이 27년까지래요. 그래서 6천만 유로의 엑시트 조항이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60 밀리언 유로를 어느 팀에선가 부른다 이러면 27년 전에도 이제 그냥 바로 이적이 가능한 조항이 있습니다. 바이아웃 그래서 때려버리는 거죠. 네. 6천만 유로의 바이아웃이 가능하다. 지금 이런 지금 상황인데 사실 올모는 뭐 이번 시즌 계속 부상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복귀를 잘 해가지고 좀 이제 약간 컨디션을 이제 잘 올리는 게 이제 그 이제 급선무인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악마의 재능답게 저희가 트젠담에서도 얼마 전에 다뤘던 그 분데스리가 외부 투자 유치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딱 강력하게 이제 남겼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의견은 있다. 누구나 다 자기 의견을 말할 수는 카이슨인데 있다. 느낌이. 네. 하지만 우리는 외부 파트너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더 강한 서포트를 받아야 한다. 우리가 공동으로 원하는 건 더 강력한 분데스리가, 더 매력적인 분데스리가이지 않냐? 그러면은 너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I want money죠. I want money. Show me the money. 근데 올모 관련해서 한마디 얘기하자면은 최강의 실력자는 그 실력을 34라운드까지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자가 가장 강한 실력자다. 제가 그 한마디를 남기고 싶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제 기사로 이제 넘어오면은 저는 이 기사의 제목을 제가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이 헤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자, 감독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독님과의 헤어짐이 가장 고통스러운 패배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슈테펜 바움가르트 감독이 경질되고 나서 그 수많은 선수 중에 그 가장 바움가르트 감독을 따랐던 충신이죠. 다비 젤케가 이제 소셜미디어에 남긴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그 뉴진스의 팬이죠. 네, 뉴진스의 극성 팬이고, 그리고 이제 감독님과의 헤어짐이 가장 고통스러운 패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만큼 그는 이번 경질에 대해서 그 어떤 의미를 찾지 못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어쨌든 이제 크리스티안 켈러 단장이 바움가르트 감독을 경질을 시켰습니다. 경질을 시켰고, 그리고 이제 뭐 프리드리시 푼켈 예전에 이제 감독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뭐 하이코 헤알리시 이분도 이제 레버쿠젠 마인츠 감독을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아우스부르크에서 이제 올 시즌 경질된 엔리코 마센 등 뭐 여러 감독들을 지금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망에 물밑 올리고 작업을 있죠. 지금 들어간 상태고, 그러면서 이제 켈러 단장이 하는 말이 이제 바움가르트 감독 재임 기간 동안에는 일부러 다른 감독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뭐 일종의 이제 예의를 좀 지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 같고, 매너남이죠. 그리고 이제 네, 그래서 외부 인사가 될지 내부 인사가 될지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지금 내부 인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이제 U21세의 감독인 이제 에반겔로스 스보니아스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실 피라이센스가 없어가지고 영구적으로 이제 그 팀을 만든 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만약에 이제 들어온다고 하면은 잠깐 시간을 좀 버는 형태밖에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이제 재채기를 심하게 하시네.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제 감독을 찾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기사들을 몇 개를 보면서 그 독일 팬들의 좀 반응을 좀 봤습니다. 지금 이 경질 사태에 관련해서. 근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야, 감독을 경질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사실상 지금 분데스리가 퀄리티급의 스쿼드를 가지고 있지 못한 쾰른이다. 쾰른이 그런 스쿼드를 가지지 못한 거에는 단장이 책임이 있는 거지 감독이 책임이 있는 게 아니다. 켈러가 지금까지 해오는 일들을 꼬라지를 보면은 못 믿었다. 너가 나갔어야 되는데
M1 사람이 나갔다. 그래서 그 스쿼드를 가지고 이 17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겨울 이적 시장 때 선수들을 보강을 해서 이 팀을 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코멘트가 있었는데 또 아니나 다를까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또 문제가 있죠. 켈른이 그쵸? 사실 지난 여름 이적 시장도 원래 그 이 안 되는 CAS에 안 되는 거였는데 유예를 일단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야카 쿠베르 포토츠닉이라는 이 선수가 있는데 이 18세 선수를 네, U19세 팀에 이제 이적을 시키는데 이 선수가 이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원래 소속팀이었던 루빌리아나 팀과 전혀 협의가 없이 그냥 이 선수를 이적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피파의 그런 규정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이라고 보여졌고 그래서 이제 두 시즌 동안 두 번의 이적 시장 동안 이제 새로운 선수 영입을 하는 게 어렵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판정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아마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선수들을 영입을 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이제 켈러 단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나는 이미 이적 금지 시나리오를 다 내 머릿속으로 이미 한번 계산기를 두드렸다. 난 다 알고 있다. 딱 이러면서 자신감을 굉장히 내뱉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전은 항상 기회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로 앞을 내다볼 것이다. 사실상 예방이 제일 중요한데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미디어를 돌파를 해가는 그런 켈러의 모습입니다. 사실 어쨌든 켈러의 이런 켈러 단장의 이런 그 발언은 사실상 지금 켈른이 그 최저층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나락이 없다.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용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이게 지금 17위까지 추락한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돌직구 인터뷰들이 좀 날라옵니다. 근데 켈러 단장이 누구 한 명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고통을 이제 자신은 분담하겠다는 거죠. 사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개꿀이다 그리고 이거죠. 단장직이.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겨울 이적 시장에 이제 선수 영입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거를 어떻게 타개를 해나갈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주요 핵심 멤버들은 여름 이후에도 계약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걔네는 남아 있을 거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제 임대를 보냈던 선수들을 이제 얼른 불러들여가지고 이 선수들을 가지고선 이제 주전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충분히 우리는 분데스리가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끔 이제 전략을 짜야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설령 2부 리그로 강등을 당한다고 한들 우리 계약에는 이 선수들이 2부까지 남아서 뛸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했습니다. 현실적인 접근을 했네요. 단장이. 굉장히 정면 돌파를 한 상태인데 사실 여론은 굉장히 차갑다. 이 크리스티안 켈러 45살이거든요. 이 45살의 이 단장에게 굉장히 차가운 자본주의다. 시선.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아주 재밌는 이야기 섣부르게 달려봤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내년에 다시 뵈야죠.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새해 복 여러분 새해 복 모두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미리 많이 받으시고 감독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독님과의 헤어짐이 가장 고통스러운 패배입니다. 이마디로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